자, 이제 볼거리를 많이 알아봤으니까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먹을거리죠. 그렇죠. 대체 핀란드 사람들, 헬싱키 사는 사람들은 뭘 먹고 삽니까? 헬싱키 사는 사람들은 역시 뭐 많이 먹고 살죠. 여러 어떤 가지로. 거요? 어떤 거? 근데 그 술록고기라고 들어보셨습니까? 와, 이거 무슨 맛일까 이게? 그 술록고기. 술록고기가 그러니까 뭐 이 사실 핀란드에 산타클로스 마을이 있고 그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의 동반자가 누굽니까? 루돌프죠. 네. 루돌프가 바로 술록인데 그 루돌프를 먹는 겁니다. 어머나. 아, 루돌프 그 술록이 워낙 많다 보니까 술록을 식용으로 이렇게 그 이용을 하는데 술록고기를 뭔가 슬픈데. 먹고 네. 또 그 연어 샐러드, 뭐 연어 수프, 그래서 뭐 이 베이크드 세먼, 그래서 뭐 구운 연어가 많이 잡히니까요. 그 발트해에서 북해에서 많이 잡히니까. 그렇죠, 왠지. 그래서 연어도 굉장히 많고. 근데 중요한 것은 네. 핀란드 음식에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그 화학 조미료가 안 들어가고 하나님이 주신 조미료, 즉 소금과 후추, 요 두 가지만을 가지고 맛을 내니까 한국 사람들 맛에는 처음에는 약간 왜 이렇게 밍밍하지 하는 심심할 그런, 것 같은데? 예, 약간 심심하지 밍밍하지 그런 느낌이 올 수가 있습니다. 라면 스프 이런 거 필요하고 그런데 우리는. 라면 스프 뭐 별도로 갖고 가셔서 좀 이렇게 입에 부어 넣고 뭐 그러면 좋은데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 좀 적응이 금세 됩니다. 과일 같은 건 어떤 거 먹어요? 이 과일이라기보다는 네. 그 핀란드 하면 역시 그 버섯과 베리, 특히 베리입니다. 베리. 베리. 예, 베리죠. 무슨 베리요? 베리인데 뭐 어떻게 JJ가 생각나는 베리가 어떤 무슨 베리가 있을까요? 스트로베리, 네. 블루베리, 네. 크랜베리? 네, 뭐 그 정도. 베리굿. 모르겠어요. 베리굿. 네, 이 핀란드에서는 베리가 베리굿 베리입니다. 네. 뭐예요? 그 뭐 우리가 뭐 제일 뭐 스트로베리 역시 말씀 잘하셨어요. 스트로베리 딸기 스트로베리가 있고요. 라즈베리가 있고 블루베리가 있고 크랜베리가 있고 링곤베리가 있고 빌베리가 있고 밀베리가 있습니다. 뭐 이 네. 정도고 그리고 뭐 심지어는 뭐 이 남미 아마존에서 온 아사이베리까지 그 뭐 베리라고 붙은 베리가 되게 많네. 거는 뭐 베리가 안 붙은 베리들도 많고 네. 근데 베리가 붙은 거는 뭐 이 정도니까요. 그러니까 베리가 그 핀란드의 아주 신선한 그 공기와 그 이 호수의 나라의 그 양질의 물을 빨아들이고 컸기 때문에 그 6월에서 10월 요 사이에 많이 크거든요. 우리가 하기라고 말하는 요 백야가 있는 요때 이제 그 베리가 많이 이렇게 나오는데 네. 그래서 심지어 이런 말도 있습니다. 그 핀란드 다람쥐하고 그 핀란드 사람들하고 그 좋은 베리를 따먹기 위해서 경쟁을 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 베리를 많이 따서 많이 그 음식에 적용하고 많이 먹죠. 사람들 이름에도 베리 많이 들어가잖아요. 그렇죠. 사람들. 예, 핀란드 사람들 축구 선수들 보면 무슨 베리 많더라고요. 예, 그건 스웨덴입니다. 맞아요. 스웨덴 선수들 중에 무슨 베리베리, 룡베리 뭐 이런 윤베리, 많았어요. 그리고 무슨 도시 이름 중에서 뭐 예테보리 이런 거는 스웨덴이고 핀란드는 이제 그 베리는 안 들어가고 음식에만 이제 베리가 들어가고. 이쪽 사람들은 무슨 손 아닙니까? 무슨 손? 손은 이제 그건 노르웨이나 이제 그 덴마크고 이제 이 핀란드 이름은 무슨 라가 많이 들어가요. 무슨 뭐 티무 핫골라 뭐 이런 제 친구 이름이 티무 핫골라인데 뭐 이제 티무 핫골라 이렇게 핫골라 중동 쪽 뭐 약간 중동 냄새가 나네. 중동은 아니고 약간 그 핀족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방민족 핀족의 이름이라고 합니다. 티무 핫골라 뭐 이런 식의 자꾸 다른 쪽으로 빠지는데 제가 제가 그 브랜드 중에서도 뭐 아틸라 뭐 이런 거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뭐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달라 뭐 있는데 알겠습니다. 뭐 이렇게 라로 많이 끝난 이름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. 그 술록고기 혹시 드셔보셨어요? 저는 먹어봤습니다. 어떤 고기랑 비슷해요? 술록고기는 그러니까 어떻게 뭐 어떤 사람은 양고기와 비슷하다. 어떤 사람은 뭐 약간 그 좀 역한 냄새가 난다. 냄새가 좀 달라요? 예, 냄새가 좀 있죠. 아무래도 그 술록의 냄새가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는 적응할 만 하더라고요. 근데 양고기 쪽에 조금 가깝다라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의외로 이게 약간 소고기스럽고 그걸 저는 필레로 먹었거든요. 필레로 먹었는데 술록을 핀란드 말로 포로라고 합니다. 포로? 예, 포로. 그리고 우리나라 뭐 전쟁 포로가 아니라 포로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포로 필레를 주문을 하면 스테이크가 이것도 역시 그 미디엄으로 해달라 그러면 미디엄으로 해주고 뭐 웰던으로 해달라고 웰던을 해주는데 저는 상당히 부드럽고 괜찮았습니다. 그 기름도 별로 없고요. 굉장히 맛이 좋았습니다. 부드러워요? 네. 저는 그런 거 시킬 때 어떻게 할지 몰라요. 무조건 미디움이거든요. 미디움이 좋죠. 웰던 이런 거 하면은 잘 안 맞을 것 같아요. 무조건 미디움입니다. 네. 그럼 다른 거 뭐 추천하실 만한
그런 음식들 없을까요? 그 핀란드가 의외로 네. 이 그 음식 종류가 많습니다. 음식 종류가 굉장히 그래요? 많은데 그래서 역시 그 하나 더 그 술록고기 하나 더 소개를 드리면 네. 그 뽀로 까리스티스라는 그 음식이 있어요. 뽀로 역시 뽀로가 들어갔으니까 술록이 베이스가 되겠지. 뽀로 까리스 요거는 술록고기 볶음입니다. 술록고기를 이렇게 요리하는 방법이 레시피가 굉장히 많은데 네. 술록고기 볶음인데 요것도 스테이크보다는 냄새가 좀 그 덜하면서 굉장히 그 맛있었고요. 네. 그리고 그 마카라라고 하는 핀란드식 소세지가 있습니다. 아 소세지인가요? 소시지인가요? 이거 소시 모르겠습니다. 소시지, 소세지. 예. 소세지라고 하시죠, 그냥. 네. 예. 마카라 소세지가 그 맛이 굉장히 좋았고요. 이 마카라 요 소세지는 항상 그 맥주랑 같이 먹어야 됩니다. 저도 엄청 먹었습니다. 그 백야 때. 예. 그 마카라 소세지가 있고 또 하나는 요거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살미야끼라고 알 리가 하는 없죠. 예. 살미야끼라는 그 감초 젤리가 있어요. 아마 젤리요? 한국에서도 그 맛본 분이 계시는데 약간 그 갈색 짙은 갈색인데 그 입에 이렇게 넣으면 어떤 분들은 그냥 무슨 그 썰어놓은 타이어를 씹는 기분이다.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맛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?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먹자마자 에이 뭐야 그러고 뱉어버리는 분도 있고. 네. 근데 이게 은근히 중독성이 있어갖고 그 단계만 넘으면 그 조금 전에 먹었던 술록고기의 냄새를 입안에 탁 퍼져 남아있던 술록고기의 냄새를 싹 제거해주는 그 감초 젤리가 있는데 요 쌀미야끼도 있고 그리고 이 역시 핀란드의 주식은 감자거든요. 그래요? 감자인데 우리나라에서 먹는 동글동글한 그 강원도 감자가 아니라 그 무이쿨라 감자. 푸이쿨라 감자라고 해서 이 바나나 같이 길쭉한 감자가 있어요. 아 감자가 고구마처럼 길어요? 예, 바나나 같이 이렇게 긴 감자가 있는데 이거 제가 그 작년에 핀란드 대사를 만났는데 핀란드 대사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 자기는 그 이 푸이쿨라 감자를 너무 좋아한다. 그래서 핀란드 음식에는 푸이쿨라 감자가 언제나 들어간다. 제가 이걸 먹어봤는데 뭐 맛은 비슷한데 그 모양이 그 약간 바나나스러워서 굉장히 약간 흥미로웠습니다. 그래서 요 그 감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요 스테이크 술록 스테이크에도 나오고요. 그리고 뭐 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마카라라는 소시지를 먹을 때에도 나오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그 뭉끼라고 하는 도나스가 있습니다. 아 도나스인가요? 도나스. 네, 도나스. 어디서 옛사람 느낌이 확 옵니다. 예, 도나스. 미안합니다. 도나스가 아니고 도넛인데 네. 구멍이 없습니다. 구멍이 없는 도넛입니다. 이 뭉끼라고 하는 요 음식이 있는데 요것도 이제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뭉끼라는 음식을 먹고 또 그 뿔라 예, 뿔라지마 뿔라 그 뿔라라는 그 이 시나몬 롤 같이 생긴 빵이 있는데 뭐 저같이 여행자들은 뭐 툭하면 들어가가지고 뭐 이렇게 비싼 걸 먹을 수 없으니까 이 대중적으로 뭉끼도 많이 먹고 뿔라도 많이 먹고 뭐 마카라도 많이 먹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고 그쪽 사람들 연어 많이 먹는다면서요? 예, 연어 많이 먹습니다. 연어가 그래서 핀란드 그 연해에서 잡히는 그 아주 천연 연어죠. 양식 연어가 아니라 천연 연어로 만든 그 수프가 있는데 로히게이토 연어 수프 그 로히게이토라고 하는 연어 수프가 있는데 이건 꼭 드셔야 됩니다. 요 연어 그 스프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뭉끼라고 하는 뿔라라고 하는 요 빵하고 같이 드시면은 그 뭐 너무 좋고요. 그 여기에 이제 와인이나 그 핀란드 맥주를 같이 곁들이시면 그 너무 좋습니다. 말씀 들어보니까 브라이언은 핀란드에서 먹었던 것들이 다 어떻게 마음에 드셨나 보네요. 아무래도 그 동방민족 그 핀란드 사람들이 동방민족이다 보니까 저도 뭐 동양 사람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뭐 왠지 모르게 그 핀란드에도 정이 가는 것 같고 실제로 핀란드의 북부 지방을 라플란드라고 하는데 그 라플란드에 가면 아직도 눈도 이제 그 이렇게 이 검정색 눈에 체구도 좀 아담한 그런 사람들 종족들이 많이 삽니다. 헬싱키에는 약간 그 이렇게 백인종이라 그러나요? 백인종들이 많이 그 있지만 그 북쪽으로 올라가면 그런 민족이 있는데 핀란드 사람은 왠지 모를 그 동질성을 많이 느껴서 핀란드 음식도 맞고요. 그래서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. 그럼 맛있게 먹고 나서 그 음식도 잘 맞으면 혹시 뭐 거기서 즐긴 쇼핑 이런 거는 기억나시는 거 없습니까? 쇼핑은 어떤 거 봐야 됩니까? 쇼핑은 그 빼놓을 수가 없고 거기서도 동질감을 느끼시나요? 뭐 거기서도 동질감을 느낍니다. 거기서도 그 동질감을 느끼고 이 그 쇼핑을 할 때 이게 뭐 이렇게 뭐 보일 듯 말 듯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그 디자인 속에서 느껴지는 동양의 냄새, 이 동방의 냄새, 뭐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데 그 쇼핑이 아주 너무 좋았습니다. 쇼핑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? 쇼핑을 하면 일단 아라비아 공장, 아라비아 팩토리, 아라비아라고 하는 도자기 브랜드가 있는데 이게 아라비아요? 핀란드의
3대 브랜드입니다. 아라비아면은 그 중동 쪽이잖아요. 그래서 이제 아라비아라고 하면 갑자기 왜 뜬금없이 헬싱키에 그러니까, 아라비아가 나오느냐. 아라비아가 그쪽 문화가 나오냐. 뭔가? 그래서 여기 중동 사람들이 이 난민들이 오셔갖고 중동 분들이 오셔갖고 이 뭐 공장을 만든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고 네. 헬싱키 북쪽에 있는 마을이 동음이의어가 되게 발음도 안 되네요. 동음이의어가 되겠죠. 그래서 그 마을 자체가 아라비아입니다. 그 마을에서 이 태동이 됐기 때문에 아라비아 그 공장인데 이게 도자기 회사입니다. 도자기 회사. 도자기가 되게 예쁜가 봐요. 예, 1873년에 문을 열었는데 네. 그 당시면 스웨덴이 지배하던 때입니다. 스웨덴 사람들이 그 아라비아 그 거기 도시에다가 그 타운이겠죠. 그 도시 마을에 그 도자기 공장을 만들어서 물론 인력 노동력은 핀란드 사람들이 제공을 했겠죠. 네. 그래서 그 도자기를 구워서 러시아 귀족들한테 판 것이 그 시작이 된 아라비아 팩토리, 아라비아 공장이라고 하는 거기는 꼭 가보셔야 됩니다. 그럼 지금 가도 도자기 그거 바로 사면 되겠네요, 거기서? 네, 근데 좀 뭐 돈이 항상 여행객들은 돈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단가가 꽤 됩니다. 물가도 좀 비싼가요, 핀란드? 핀란드에서 뭐 돈 자랑을 하면 뭐 큰일 나죠.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한 번 타는데 뭐 하나 먹는데 먹으면은 뭐 몇만 원이고 버스 타고 트램 타는데도 뭐 3,000원, 4,000원, 5,000원을 내야 되니까요. 비싸구나. 네. 좀 싸게. 네. 그래서 이제 그 세컨 퀄리티 판매대를 따로 만들어서 이제 뭐 오게티라고 이 장인들이 막 도자기를 구울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아라비아 도자기를 뭐 수많은 뭐 컵도 있고 뭐 텀블러도 있고 뭐 이 접시도 있고 막 만드는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그 무슨 약간 뭐라 그래 오게티 약간 뭐 이렇게 하자. 예, 하자가 약간 있는 것들이 있는데 네.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진열해서 팝니다. 그 세컨 퀄리티 판매대가 있는데 좀 싸게 파는구나. 예, 그 반값 이하로. 반값도 안 되게? 네, 반값도 안 되게. 난 무조건 그거 사야겠다. 네, 그래서 요거를 그 네. 뭐 경제 사정이 안 되면 네. 굳이 뭐 이게 정품보다는 뭐 다 정품이죠, 정품은. 요 세컨 퀄리티 제품도 사오는 게 뭐 하나의 기념이 될 수도 있을 것 만들다가 같습니다. 중간에 재채기 한번 나오거나 이럴 때 네. 하자가 생기면 그렇죠. 반값에. 그리고 저는 핀란드 딱 검색을 전에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네. 그 무민이라는 캐릭터가 네, 핀란드 캐릭터라면서요? 그렇습니다. 처음 알았어요. 무민이 바로 그 핀란드의 그 캐릭터고요. 그게 무민이 1945년도에 처음으로 그 발표가 됐으니까 요즘 게 아니었어요? 요즘 게 아닙니다. 많은 분들이 요즘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요즘 게 아니고 1945년도부터 1970년까지 연재된 그 어떻게 보면 소설이면서 만화죠. 그 작가인 토베 얀손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네. 그 토베 얀손 하면 어떻게 토베 얀손이 남성일까요, 여성일까요? 남자 이름인 것 같은데요? 좀 왠지 이렇게 남자 필이 나죠. 토베 얀손 그러니까 토베 네네. 얀손. 근데 이분은 여성입니다. 그래요? 이분은 여성이고 이름이 네. 그 86세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작품 활동을 하셨다라고 하고 그 이분이 또 그 이 무민을 그 난탈리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난탈리라는 도시에 그 헬싱키 남서부에 있는 도시인데요. 그 도시에 헬싱키랑 뭔가요? 헬싱키에서 한 150km 정도 가야 됩니다. 그 난탈리라는 네. 도시에 무민월드를 이분이 기획하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. 무민이 잔뜩 있는 동네인가요? 그렇습니다. 아니 그 무민이 근데 갑자기 우리한테 왜 유명해진 거예요? 그 예전부터 있었던 캐릭터인데 저는 몰랐잖아요, 우리가. 그 일본에서는 네. 약간 비교가 됐는데 일본에서는 그 무민 관련된 무민 가족의 무슨 모험인가요 하는 애니메이션이 예전부터 나와서 인기를 끌었고 네. 그 무민의 내용 자체가 그 핀란드의 어떤 어려움, 여기서 말하는 어려움은 식민 지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600년 동안 이게 식민 지배를 당하는 어떤 그런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그 유럽 사람들, 뭐 특히 아시아 사람들한테 많이 어필하지 않았나 싶고 네. 그 무민이 약간 어떻게 생긴지는 아시죠? 무민이 생긴 무민의 그거 형태는 약간 아시죠? 하얀데 뭔지 모르겠어요. 곰 같기도 하고 약간 네. 하마 같기도 하고 뭐예요, 그게? 이 뭐 하마 비슷한데 사실 하마는 아니고요. 네. 그 핀란드 전설에 보면 그 거인이 하나 나옵니다. 초대 거인이 나오는데 그 거인의 이름이 트롤입니다. 트롤. 네. 근데 그 트롤의 입이 엄청 큽니다. 약간 하마같이 생겼대요. 네. 그 하마같이 생긴 것을 토베 얀손이 이렇게 캐릭터라이제이션을 해가지고 하마스럽게 만들었는데 너무 하마는 귀엽게 만든 거 아니고. 아니에요? 네. 그래서 이제 이 무민을 보면은 이제 무민 마마, 무민의 엄마가 되겠죠. 무민 마마, 그리고 무민 파파, 무민의 아버지가 되겠죠. 무민. 이렇게 세 명의 캐릭터 주인공이 나와서
계속 새로 생기는 에피소드에 대응하고 계속 이렇게 뭐 문제가 생기면 풀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 풀어가는 그런 과정이 어떻게 보면 식민지배를 뜻하는 게 아닌가. 식민지배를 뜻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늦었는데 뭐 이 매니아층도 있습니다. 뭐 내 매니아층도 상당히 많고요.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재밌는 게 제가 그 토베 얀손이 그 여성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. 토베 얀손은 사실 그 동성애자입니다. 아 그래요? 네,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레즈비언입니다. 네.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그러면 핀란드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뭐 레즈비언이 뭐 작가 활동을 한다 그러면 막 사회적 비난이 쏟아지고 아무런 뭐 이런 범법 행위도 안 했는데 막 그런 게 쏟아지는데 이분은 이 동성애자였지만 아무런 사회적 편견 없이 정말 편하게 작품 활동을 했다. 이런 면에서 보면 역시 핀란드는 개방적인 나라다. 모든 것을 포용하는 나라다. 이런 생각이 제가 그 들어서 이 말씀을 그 드리는 겁니다. 아, 근데 우리도 이제 많이 바뀌어서 네, 뭐 비난하고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까? 네. 홍석천 씨도 제가 실제로 봤는데 되게 남성적이시더라고요. 그렇죠. 이태원에 있죠. 터프합니다. 네. 직접 봤는데 아니 그럼 그 아라비아 도자기 공장 말고요. 네. 또 이게 우리가 쇼핑할 만한 특별한 곳은 없습니까? 가장 유명한 곳? 가장 유명한 그 백화점이 하나 있는데 네. 그 스톡만 그 백화점이 있습니다. 1893년에 네. 이 스톡만 그 백화점이 문을 열었는데 그 이 백화점에 가면은 이제 아라비아 그 도자기, 아라비아 핀란드라고 하는데 아라비아 핀란드 도자기 말고 이달라, 요한나 글릭센, 뭐 마리메코라는 브랜드 모든 브랜드를 브랜드 이름이요? 예, 브랜드 이름입니다. 그래서 아까 그 아라비아 공장 가면은 이제 이달라하고 아라비아 공장은 뭐 아라비아 도자기는 거의 같은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도자기만 계속 볼 수 있었는데 스톡만 그 백화점에 가게 되면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많은 이런 이달라라는 브랜드, 뭐 마리메코라는 브랜드, 뭐 이런 브랜드들을 그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정말 쇼핑의 메카입니다. 건물도 되게 예쁘고요. 저는 $2 그래가지고 전 달러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. 네, 뭐 $2. 거기 가도 무민 많겠다. 무민이 여기 핀란드 캐릭터면. 가면은 네. 뭐 그 무민도 당연히고 5층에 가면 네. 이 무민 카페가 크게 있습니다. 그 무민 카페 예, 여기 무민 카페에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데 사진 많이 찍겠네. 네, 사진 거기 포토 스팟입니다. 그래서 무민이 큰 그 캐릭터 거의 사람 크기만한 무민 그 피규어가 서 있는데 그 무민 피규어 앞에서 이렇게 사진도 많이 찍고 이제 5층에 많이 갑니다. 근데 하나 흠이 있어요. 좀 거기가 딴 데보다 비쌉니다. 비싼 게 좀 흠이고. 그리고 문제네. 네,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마리메코라는 브랜드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브랜드는 그 왜 유명해졌느냐? 그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부인 미망인인 그 제클린 케네디가 1960년대에 이 마리메코의 드레스를 입었습니다. 그러니까 제클린 케네디가 입은 드레스를 만들었던 그 브랜드가 바로 마리메코인데 우리나라 여성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. 그래서 이 마리메코 브랜드를 제가 꼭 말씀을 드리는데 뭐 이 직접 가서 보시면 그 기하학적 무늬라든가 정말 그 아방가르드스러운 그런 그 핀란드적인 그런 그 모더니즘 이런 그 디자인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마리메코 브랜드를 제가 그래서 그 디자인하시는 분들 특히 디자인하시는 분들은 이 텍스타일 디자인하시는 분들은 마리메코 요 브랜드를 꼭 보셔야 됩니다. 아니 그리고 아까 그 아라비아 도자기 공장에선 세컨 퀄리티라 그래서 네. 반값 이하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잖아요. 네. 이 백화점에서는 혹시 좀 더 싸게 사는 방법 없습니까? 여기는 없습니다. 뭐 바겐 세일 할 때 외에는 여기 세컨 백화점이기 때문에 세컨 퀄리티는 여기는 그 없습니다. 그냥 뭐 이게 텍스 이런 거는 어떻게 해요? 그 8층에 가시면 요 스톡만 백화점 8층에 가면 역시 고객센터가 있어요. 서비스 센터가 있는데 이 서비스 센터에 일단 가시면은 그 10% 할인 쿠폰을 줍니다. 할인 받을 수 있네요. 네, 기분 굉장히 좋죠. 근데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못 받아요. 거기 맨 처음에 가시는 분들 막 사시는데 8층에 가셔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 10%그 할인 티켓을 받으시는 게 좋고 40유로 이상 되는 제품 아이템을 40유로 이상 되는 아이템을 만약에 한 가게에서 샀다. 그렇게 되면은 그 부가세를 그 반환을 해줍니다. 근데 부가세율이 아이템마다 다릅니다. 일률적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거는 부가세가 많이 붙고 어떤 것은 부가세가 좀 조금 붙고 그래서 그 이제 부가세가 적은 것은 한 9%, 많은 것은 24%까지 그 현금으로 따라서 영수증을 주면 현금으로 그 서비스 센터에서 공항에서 이렇게 환급 받으셔도 되지만 그 서비스 센터에서 현금으로 약간의 수수료를 제외하고요. 3% 정도 수수료를 제외하고 그 부가세를 환급을 해줘요.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잊지 마시고 환급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렴하게 사는 방법이 있네요.
네, 그 뭐 있죠. 뭐 저기 비록 정품이지만. 네. 그러면 그 백화점에서는 뭐 볼만한 건 없습니까? 이 백화점, 스톡만 백화점? 예, 스톡만 이 그 스톡만 죄송합니다. 그 스톡만 백화점에 있는 아이템 자체가 또 어떻게 보면 그 핀란드 디자인을 그 대표하는 그런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의미가 있고 네. 그 디자인을 보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고 또 그 별관하고 그 스톡만 백화점이 그 별관이 있는데요. 별관하고 이렇게 지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밖에 안 나가고 지하 이렇게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가셔서 별관하고 별관, 공간이? 예, 별관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오시면 되는데 그 별관으로 이어지는데 그 별관이 그 유명한 정말 그 유명한 그 아카데미아 서점이 있습니다. 근데 네. 이 아카데미아 서점이 왜 유명한가? 왜요? 왜 유명할 것 같아요? 책이 많아서? 책이 오래돼서? 책도 뭐 무지 많습니다. 근데 네. 교보문고보다는 없는 것 같은데. 그렇게 크진 않구나. 예, 예. 핀란드의 국민 건축가, 스칸디나비아 지역의 어떤 모더니즘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알바 알토, 세계적인 건축가. 정말 건축학도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, 반드시 넘어야 될 그 산. 알바 알토가 이분이 네. 그 핀란드 지폐에도 나왔습니다. 지금 이제 유로를 써서 안 나오는데 네. 예전에는 이 지폐에도 나온 분이에요. 그래 이 알바 알토가 이 디자인한 서점입니다. 그래서 이 그 천장에 뚫려 있어서 천장에 그 유리창, 천장이 시스루입니다. 천장에서 이렇게 쫙 밑으로 내려오는 그 햇빛의 광경이 굉장히 그 저기 아름답고요. 네. 그리고 기하학적인 창문을 다 디자인을 다르게 해놨는데 그 창문 디자인이 굉장히 아름답고 그리고 혹시 그 일본 영화 그 까모메 식당이라고 혹시 보셨나요? 뭔지는 압니다. 예. 네, 뭔지는 아시겠죠? 거기 핀란드 나오지 않아요? 네, 거기가 핀란드입니다. 까모메 식당. 헬싱키인가? 예, 헬싱키. 그렇죠. 헬싱키에 네, 있습니다. 들어봤어요. 그게 우리 네. 그 윤식당이 약간 모티브가 됐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. 그렇습니다. 네. 예, 그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네. 모티브가 당연히 됐을 것 같고 네. 요 까모메 식당의 두 주인공이 바로 처음 만나는 장소가 요 아카데미아 서점의 2층에 있는 그 알토 카페라고 했는데 여기도 굉장히 비싼 데입니다, 사실은. 이 알토 카페에서 까모메 식당에서 나오는 그 두 주인공이 이렇게 만나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. 굉장히 아름답습니다. 그 서점 가서 책 한번 보고 싶은데 한글로 된 건 없겠죠? 네. 뭐 한글로 된 거는 뭐 특별 되겠네요. 주문을 하셔야지. 사진만 찍고 나오겠습니다. 네, 네. 저는 역시 서점이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요. 저는 약간 스트릿입니다. 네. 제 스타일은요. 저 사람들하고 북적북적 좀 거려야 되는데 네. 그럴 만한 곳은 없습니까? 또 당연히 있습니다. 어디요? 이 지금 북유럽에서도 노르딕 국가에서도 가장 유명하다라고 하는 히에타라하티 마켓. 저는 맨 처음에 히에타라하티 요 말을 들었을 때 그 저기 유명한 스파이 마타하리가 전 생각이 났습니다. 마타하리가 생각이 나는 마타하리는 아니고 뭐 하는데요? 그 히에타라하티 요 마켓이 발음하기도 힘든 요 마켓이 그 벼룩시장입니다. 물건 사고 파는데요? 네, 플리마켓 벼룩시장입니다. 오, 근데 요 벼룩시장은 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상시적으로 열립니다. 주말에만 열리는 게 아니라 상시적으로 열리고 여름철에는 특히 이제 5월하고 9월 그 사이에는 일요일에도 열리는 그 어떻게 보면 북유럽 최고의 벼룩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럼 뭐 어떤 게 나옵니까 거기에 물건들이? 집안의 뭐 소품부터 시작을 해서 심지어 뭐 돈이 궁했는지 명품을 내놓는 사람도 있고요. 좋다 그런 거. 그리고 막 그 1800년대 중반에 만든 도자기도 나오고 애들 장난감도 나오고 덴마크 거지만 뭐 레고도 나오고 레고 덴마크 거예요? 예, 덴마크 겁니다. 그곳은 핀란드 게 아닙니다. 유감스럽습니다. 그 무슨 수저도 나오고 심지어 신발도 나오고 팔 수 있는 핀란드 사람들이 검소하기 때문에 절대 안 버립니다. 이렇게 사용 가치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사용 가치가 5%만 남아 있어도 그곳을 벼룩시장에 나와서 팔고 그것을 다 협상을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인데 여기가 너무 재밌는 그 벼룩시장이죠. 꼭 가봐야 되는 그 히에타라하티 마켓이었습니다. 그런 성향이면 우리나라 그 중고나라 같은 그런 것도 많이 발전돼 있겠어요. 이게 카페 같은 데서 막 글 올리고 그건 잘 모르시나요? 그 노키아의 나라였기 때문에 온라인은 뭐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발전을 했을 수가 있는데 온라인으로 사면은 일단 뭐 약간 정이 없죠. 약간 삭막하고 뭐 그런데 이 마켓에 가면은 이제 핀란드 사람들이 아까 제가 무표정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을 잘 안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가면 이제 약간 이제 물건 팔아야 되니까 좀 달라지겠네. 웃는 사람도 좀 있고 이렇게 그 맥주 드시는 약주 드시는 분도 있고 팔아야 이제 되니까. 여기 인간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관광객들은 너무 좋아하는 명소가 됐죠. 그러면 궁금하다. 우리 동양 사람들처럼 협상 같은 거 할 때 흥정할 때 막 어머니
아 너무 비싸요. 약간 유럽 사람들도 그런 느낌일까요? 아 어머니 왜 그러세요? 약간 이런 거 하시면. 그랬다가 경찰을 부르겠죠. 이제 뭐 저기 그막 이거 좀 그러면 했다고. 막 꼬장 부리고 이러면은 그 저기 그 뭐 하죠.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면 그럼 시간은 어떻게 돼요? 시간은 아침 8시부터 네. 8시부터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해가 좀 일찍 지기 때문에 오후 4시 정도면 이제 파장입니다. 오후 4시 정도면 이제 파장이 돼서 일찍 끝나는구나. 예. 그래서 일찍 끝나기 때문에 아침 일찍 가서 이제 빨리 그 물건을 사고 이제 뭐 오후 4시 정도면 이게 파장이 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. 자 명품이나 여러 가지 또 물건들을 경쟁력 있는 가격에 살고 싶으면 이 히에타라하티 네, 마켓으로 시에타라티. 가보시면 되겠습니다.